안녕하십니까. NC스 코리아 이주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옵티스랭 2022 R1 버전에 추가된 기능에 대해 요약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스 옵티스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프로세스를 통합하고 설계 최적화를 할 수 있는 툴입니다. 첫 번째로 이기종 CA 툴 간의 시뮬레이션 워크플로우를 완벽하게 자동화 및 조정하여 불필요한 반복 작업을 최소화함으로써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엔지니어로 하여금 인간의 뇌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제품의 디자인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이는 수백 개의 설계 변수를 조정하고 제품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여 설계를 최적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예기치 않은 제조 공차 및 기타 실제 환경 요인에 대한 시뮬레이션에서부터 실제 생산에 이르는 위험의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고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옵티스랭은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중요한 인자를 분석하고 제품의 품질 향상 및 강건한 설계를 위한 최적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상 제품 개발이나 검증을 위해 옵티스랭을 활용하여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툴에 구애받지 않고 프로세스를 통합하실 수 있고 표준화된 워크플로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툴을 연결할 수 있고 플러그인 및 확장을 위한 개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델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실험과 해석의 차이를 줄이는 데 사용하실 수 있고 베리에이션 어널리시스를 통해 다양한 변수의 조합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근사 모델 기법뿐만 아니라 머신러닝을 이용한 예측 모델을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효율적인 최적화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고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건성 평가를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고 식스 시그마 설계 및 불확실성을 정량하거나 제조 공차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2022 R1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과 업데이트 내용을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다이나와 스페이스 클레임, 디스커버리에서 워크벤치나 별도의 추가 노드 없이 단일 노드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프로발리젠스와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알고리즘이 추가되었습니다. 모델 센터 노드가 추가되었고 나스트란 노드, ADT 노드 기능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원클릭 옵티마이저 HFSS를 위한 글래드 알고리즘과 유니젠 알고리즘 및 리눅스에서 DX 알고리즘 사용이 가능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릴라이빌리티 임포턴스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프로세스 인티그레이션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LS다이나 커넥터 노드입니다. LS다이나 결과를 추가 작업 없이 기존보다 훨씬 쉬운 워크플로우를 구축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LS옵트에서 바이너리 결과 파일인 D3 플랫 결과를 직접 사용하는 기술을 이전시킨 것입니다. LS다이나 커넥터 노드가 없던 기존 프로세스는 포스트 프로세싱을 위한 추가 작업이 선행되고 이를 텍스트 파일 형태로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 R1부터는 LS다이나 커넥터 노드를 사용함으로써 후 처리를 위한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LS다이나에서 사용되는 D3 플랫, bnout, mathsum, glst 등 바이너리 ASCII 결과 모두 결과 파일을 직접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추출된 결과를 별도의 계산기 노드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LS다이나 커넥터 노드 안에서 처리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 LS 프리포스트에서 C 파일을 이용했을 때 발생되던 결과 추출 버그도 발생되지 않아 데이터 처리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되었습니다. 스페이스 클레임 커넥터 노드입니다. 옵티스행 워크플로우에서 스페이스 클레임을 직접 연결하여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워크벤치를 사용하지 않고 SCDOC 및 DSCO 파일을 직접 통합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다양한 출력 파일 포맷으로 형상이나 그림을 출력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다른 프로세스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통합 노드들과 마찬가지로 GUI를 사용한 작업이나 배치 작업도 가능하며 패러럴 작업도 옵션 사용을 통해 가능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스페이스 클레임이 윈도우만 지원되기 때문에 이 노드 역시 윈도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플러그인 형태로만 지원되던 나스트란 노드가 통합되었습니다. 하나의 나스트란 노드를 통해 인풋 파일에 변수를 매핑하고 해석을 실행하고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하나의 노드를 통해 작업을 쉽게 도와주게 개선되었습니다. 인풋 파일의 포맷은 BDF, NAS, IMP, DAT, 아웃풋은 HDF5, H5, OP2를 지원하고 MSC 나스트란, 지멘스 심센타 나스트란 모두 2022-21 버전까지의 결과를 추가 작업 없이 출력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모델 센터 사용자들도 옵티스랭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워크플로우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모델 센터 프로젝트의 인풋과 아웃풋을 별도 작업 없이 px-cg 파일을 직접 연결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옵티스랭의 커넥터 노드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림과 같이 모델 센터에서 통합한 프로세스 체인을 옵티스랭 안에서 추가 작업을 하지 않고 AMOP라던가 센시티비티 위자드, 옵티마이제이션 위자드를 직접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엑스포트 래퍼 기능을 통해 옵티스랭에서 사용하는 인풋 파라메터나 리스폰스를 모델 센터에서 사용하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델 센터 사용자는 기존에 작업되어 있던 옵티스랭 워크플로우를 모델 센터로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델 센터에서 옵티스랭 워크플로우에 쉽게 결합하여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ADT 노드의 개선이 있습니다. 기존 ADT 노드의 경우 한 개의 통합 노드였지만 특정 상황에 따라 인풋 매핑, 솔버, 후처리 프로세스를 3개의 노드에서 분할하여 워크플로우를 사용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기존 통합 노드에서 파라메터 세팅을 통해 제한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API의 변경이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제이션 자동화 스크립트 코드를 더 적게, 더 깔끔하게 작성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설정에서 디자인 포인트 대신에 제이슨 포맷을 사용하게 되었고 SOS 스크립트 API의 경우 도큐멘테이션의 업데이트도 개선되었습니다. 2022 버전부터는 API 엔드포인트 경로 앞에 API가 /API가 붙게 변경되었고 호환성을 위해 레거시 경로가 그대로 보존되고요. 그리고 다른 API 버전에 대한 경우도 이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앱 제너레이션 위자드의 개선이 있습니다. 생성된 워크플로우를 앱으로 쉽게 게시하도록 위자드를 통해 복잡한 설정 없이도 사용하도록 가능하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옵티스랭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를 보유했을 때 사용이 가능하고 위자드를 통해 웹앱을 만들고 파일을 등록하고 OWA로 패킹하는 작업을 한 번에 도와줍니다. 웹앱은 옵티스랭 웹 서비스의 모듈식 구성 요소입니다. 웹앱을 통해 미네르바로 결과를 이전시키실 수도 있겠습니다. 엔시스 미네르바와 같은 중앙 웹앱 호스팅 서비스에 업로드하기 전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로컬 사용자가 웹에 올리기 전 경로라던가 매핑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하여 테스트 실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작업 중간에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생성할 수 있는 모든 웹앱 기능을 테스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옵티스랭에서 생성된 워크플로우를 웹 형태로 출력하게 되면 엔시스 미네르바를 통해 옵티스랭으로 구성된 해당 툴체인이 구동될 수 있습니다. 미리 작성된 옵티스랭 워크플로우고 이때 지정된 옵티스랭에서 지정된 인풋 파라메터를 미네르바에서 변경하고 실행 가능합니다.
또한 작업이 완료된 결과도 미네르바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 영역에서도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발리젠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프로발리젠스 알고리즘은 옵티스행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되었던 구글의 텐서플로어와 케라스를 이용한 뉴럴 네트워크 메타 모델과 함께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로 구동이 됩니다. 프로발리젠스의 알고리즘은 뉴럴 네트워크 모델의 가우스 프로세스를 결합하여 사용됩니다. 정규 분포에서 물려받은 성질을 이용하여 예측 모델링을 사용하게 됩니다. 랜덤 프로세스가 가우스 프로세스로 모델링 되는 경우 다양한 파생 수량 분포를 명시적으로 얻으실 수가 있고, 정확한 모델은 종종 데이터 양이 증가함에 따라 제대로 확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로발리젠스의 알고리즘은 우수한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계산 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예측 모델링 방법이 되겠습니다. 옵티스행 안에서 프로발리젠스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메타 모델링과 최적 설계 알고리즘에 탑재되었습니다. 프로발리젠스 알고리즘을 이용해 메타 모델링을 할 경우 기본적인 MOP 설정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드밴스 테스팅에서 DIMGP라는 옵션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화면에 캡처된 옵션들은 이제 개발자 버전이고, 정식 버전에서는 사용자는 배치 사이즈, 맥시멈 에폭스, 그리고 노이즈 데이터, 올리 리그레이션, 그리고 MOP 필터링 등의 옵션 5가지만 사용자가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 또 하나 추가된 것은 이제 베이지안 옵티마이저입니다. P4는 Probabilistic Inference for Bayesian Optimize의 약자로 베이지 시어리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리로 새로운 정보를 기초로 발생된 신뢰도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입니다. 즉, 알 수 없는 확률 영향을 생성된 확률을 이용하여 확률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조건부 확률이라고도 합니다. 내부 프로세스는 프로발리젠스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고, P4는 훈련 단계에서 불확실성을 높여 예측하는 방법으로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베이지안 딥 러닝이라고도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어댑티브 샘플링 방법인 AMOP과 함께 베이지안 어댑티브 시퀀셜 샘플링 방법도 추가되었습니다. 2021 버전부터는 DX에서 사용되는 메타 모델링 방법과 최적 설계 알고리즘이 이전되어 옵티스행에서 사용 가능했습니다. 리눅스에서는 이 부분이 지원되지 않았는데요. 2022 R1부터 리눅스에서 DX 알고리즘이 사용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리스폰스의 형태 중 스칼라 값이 아닌 시그널 리스폰스를 직접 목적 함수로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시그널 형태를 바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계산 수식을 입력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HFSS 해석에서 S 파라메타를 계산할 때 보다 쉽게 결과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ADT 위자드를 통해 설정하게 되고, 시그널 데이터를 미분하여 직접 프리퀀시와 로스 DB 값의 1:1 매칭 벡터 값으로 출력하여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옵티스행 유저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온 알고리즘 중 하나입니다. 최적화 알고리즘은 기존 상용 툴의 알고리즘과 학교에서 연구용으로 개발된 알고리즘 등 무수히 많은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 알고리즘들이 존재한다는 이유는 여러 문제에 다 잘 맞는 알고리즘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OCO 알고리즘은 최근 개발되고 있는 상용 알고리즘들과 같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내부 알고리즘은 여러 최적화 접근 방식을 동시에 실행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시간에 어, 안에서 실제 계산을 수행할 횟수만 입력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서로게이트 서칭 방법의 알고리즘으로 내부의 COP가 높은 근사 모델을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 설계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CO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함수가 여러 개라면 싱글 오브젝티브로 바꿔 수행해야 하고, 연속 변수나 인티저 변수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원클릭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과 기존 보유 중인 알고리즘을 비교한 것입니다. 테스트 문제로 많이 사용되는 캔틸러버 빔 문제를 가지고 확인해 본 것이고, 파란색이 OCO를 이용했을 때입니다.
다른 글로벌 알고리즘의 경우 실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글로벌 미니멈 값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같은 서로게이트 어시스턴트 타입인 ARSM과 비교하여도 적은 횟수로 더 좋은 결과를 찾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니젠 이볼루셔널 알고리즘입니다. NCS 추리 개발자들이 만든 알고리즘이고요. 싱글 오브젝티브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존 EA 알고리즘과 설정할 부분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니셜라이제이션 타입을 보면 포퓰레이션 사이즈와 이제 타입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선행된 실험 데이터가 있다면 타입을 유니폼에서 가우스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고, 어, 교배 확률과 돌연변이 생성 확률을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큰 차이는 목적 함수와 구속 조건이 정의되어 있는 크라이테리아 탑 안에서 그 안에 있는 항목이 이 부분으로 이전이 되고요. 구속 조건의 경우 피저블 톨러런스 값을 사용자가 입력해 주셔야 되고, 오브젝티브 목적 함수의 경우에 목표한 타겟 값을 입력을 해 주셔야지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건성 평가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릴라이빌리티 임포턴스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어떤 성능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면 되고, 제품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식별하기 위해 추가적인 민감도 분석 없이 기존 위자드에서 표에 있는 샘플링 방법을 수행하여 Reliability Importance 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 R2까지는 어댑티브 샘플링, 임포턴스 샘플링에서 Reliability Importance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2 R1부터 몬테카를로 퍼스트 오더 메소드 샘플링을 통해서도 Reliability Importance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수의 타입에 따라 분석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2 R1부터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사용할 시 Continuous 랜덤 베리어블, Discrete 랜덤 베리어블, 그리고 Correlated 랜덤 베리어블 타입 모두 계산이 가능합니다. 퍼스트 오더 메소드 샘플링을 사용한다면 미분 기반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연속 변수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Reliability Importance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확률 변수에 대한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타입도 추가되었습니다. 특정 이벤트의 발생 횟수를 모형화하는 이산형 분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몬테카를로, 디렉셔널, 그리고 어댑티브 샘플링에서 사용되고, 파라메타 매니저를 통해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의 probability mass 펑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 왼쪽에 있는 옵션 앱에서 해당 액션에 따른 메뉴가 지원됩니다. 히스토그램과 PDF를 비교하는 대신 누적 밀도 함수 CDF를 사용하면 일치도를 더 잘 보실 수 있습니다. PDF와 마찬가지로 핏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2022 R1에서는 먼저 튜토리얼부터 한글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유저 가이드의 경우 한글화 검수가 완료되어 2022 R2 버전부터 한글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윈도우 설치 시 웹 서비스가 등록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웹 서비스란 옵티스eng에서 작업한 프로세스 자동화나 결과를 웹으로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서비스고, 이때 필요한 서버 구동 설치 파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옵티스eng을 설치할 때 설치되도록 옵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바쿠스의 사용자의 경우 각 버전별 ODB 결과 파일을 ETK 노드에서 가져오기 위해서는 ODB 라이브러리를 설치했어야 하는데 2022 R1부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바쿠스 설치 위치에서 ODB 라이브러리 위치를 공유하여 가져오게 됩니다. 2021 버전부터 생긴 스테이터스 오버뷰의 기능의 개선이 있습니다. 스테이터스 오버뷰는 각 노드별, 디자인별, 실행에 대한 성공 실패 상태나 소요 시간을 확인할 때 사용되고, 실패한 노드를 재시도할 때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실험점들을 필터링하고 확인할 수 있고, 실패한 실험점이나 성공한 실험점만을 확인하도록 필터 기능이 추가되었고, 전체나 일부 소요 시간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SOS는 Statistic on Structures의 약자로 다차원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옵티스랭과 함께 설치됩니다. 옵티스랭에 라이센스가 부여되면 SOS에도 라이센스가 자동 부여됩니다. 그러나 SOS 스탠드얼론 설치 시 옵티스랭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SOS GUI에도 개선이 있습니다. SOS 안에는 특성상 정말 큰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 데이터 처리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지난해 여름 버전인 2021 R2부터 라이센스 체계가 옵티스랭 프리미엄, 엔터프라이즈도 분리되었습니다. 라이센스 피처로는 옵티스랭 레벨 1, 2, 3로 구분되고 메타 모델링 방법에서 스칼라 메타 모델링의 경우는 프리미엄,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시그널 MOP나 추가된 두 가지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할 시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시그널 MOP나 필드 MO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가 필요하고요. SOS를 이용한 메타 모델링 기법과 웹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프리미엄 라이센스의 경우 한 번에 4개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 엔터프라이즈의 경우 동시 8개까지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옵티스랭 2022 R1 업데이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